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 루이스 엘 헤이 지음, 나들목 출판입니다. 저자인 루이스 헤이의 이 책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전 세계 4,0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무려 35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영성과 자기계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이 책에 서문을 쓰셨던 데이브 브라운이란 자기계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만일 자기가 무인도에 한 권의 책만 갖고 갈 수 있다면 아마도 이 루이스 헤이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 이 책을 들고 갈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나의 인생 철학. 우리는 저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경험에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진정한 힘은 항상 바로 이 순간에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혐오와 제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는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생각은 나는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어 이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분노와 비판, 그리고 죄책감은 가장 해로운 패턴이다. 화를 풀면 암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변화의 시초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리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기. 계속해서 나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사람들과 다루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사랑하기라고 설명한다. 사랑은 기적의 약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허영심과 거만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일 뿐이다. 사랑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감사하는 태도이다. 사랑은 내 마음 가득히 감사함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사랑은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랑을 느낀다. 인생의 과정 그 자체, 살아있다는 기쁨, 내가 보는 온갖 아름다움, 다른 사람들, 지식, 사고 과정, 우리의 몸과 몸이 작용하는 방법, 동물, 새, 물고기, 온갖 형태의 식물, 우주와 우주가 작용하는 법. 이 목록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꾸짖는다. 음식과 술, 약물로 몸을 함부로 대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베푼 서비스의 대가를 요구하지 못한다. 몸의 질병과 고통을 만든다. 나에게 도움되는 일도 꾸물거리면서 뒤로 미룬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연인을 만난다. 빚을 만들고 큰 짐이 되게 한다.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장점을 부인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고객이 생각난다. 그녀는 안경을 썼는데
어느 날 우리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콘택트 렌즈를 끼느라 애를 먹었다. 낑낑대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렌즈 없이도 사물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녀는 하루 종일 믿을 수가 없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중얼거렸고 결국 다음 날부터 다시 콘택트 렌즈를 끼워야 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유머 감각이 없다. 그녀는 자신이 시력이 좋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역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탐은 뛰어난 예술가였다. 부유한 고객들은 탐에게 자신의 집벽을 꾸며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탐은 항상 청구서 대금을 지불할 돈조차 부족했다. 그는 벽을 꾸며주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할 능력이 있었다. 사실 그가 액수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돈이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 많은 예를 살펴보자. 동료가 피곤해하고 짜증을 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는 한두 번 데이트를 하더니 전화도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 파경에 이르면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월급 인상을 요구하기 두려워한다. 몸매가 패션 잡지에 나오는 모델과 달라 열등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잘못될까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당신이 자존감 부족으로 인해 보이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릴 때의 자신 돌아보기. 만약 우리가 3살짜리 남자아이를 방에 앉혀놓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멍청하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아이가 어질러 놓은 것을 보며 몇 대 때리기까지 한다면 아이는 방구석에 처박혀 울고 있을 것이다. 아이는 이런 반응만을 보일 것이고 우리는 이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똑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아끼고 사랑하며 잘생겼고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을 칭찬해주고 배우면서 실수하는 것은 괜찮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편이라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이 아이가 가진 가능성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3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내면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서 왜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지를 고민한다. 만약 항상 우리를 비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옆에 있고 싶겠는가? 아마도 우리는 어릴 때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오래전 일이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어릴 때 들었던 그대로 자신을 비판한다면 그때보다 더 슬플 것이다. 여기 우리 앞에 어릴 때 들었던 부정적인 메시지가 적힌 목록이 있다. 이 가운데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가? 대부분이 당신의 생각과 같은가?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의 인생 대본은 우리가 어릴 때 들은 메시지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는 착한 어린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받아들인다. 사실 사는 내내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마치 우리가 죄 없는 희생양인 것처럼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이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내가 원래 그래 또는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신념 체계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알고 보면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당신도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 날씨가 왜 이리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가? 날씨가 엉망인 게 아니다. 그냥 비가 올 뿐이다. 우리가 알맞은 옷을 입고 기분을 바꾸면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 비가 오는 날을 엉망이라고 생각하면 비가 올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하루 종일 짜증만 낼 것이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으면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집을 청소하듯이 생각을 청소하기. 내가 하는 마음의 작업은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마음의 방을 둘러보며 그 안에 있는 생각을 검사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은 광택이 날 정도로 잘 닦아서 더 쓸모있게 만든다. 고쳐야 할 생각이 있으면 가능한 고쳐본다. 지난 신문과 잡지나 옷처럼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서 영원히 치워버린다. 이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필요는 없다. 훈련, 나는 변화하고 싶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라고 말해보라. 이 말을 자주 반복한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을 만져봐도 좋다. 목구멍은 변화가 일어나는 몸의 에너지 중심이다. 목을 만지면 당신의 변화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변하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가장 변화할 필요가 클 때라는 사실을 알아두라. 나는 변화하고 싶다. 우주의 지혜는 항상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에 반응한다. 당신이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변화하기 위한 방법. 내가 제시하는 방법 말고도 변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의 목록을 실어놓았다. 몇 개만 소개해 보겠다. 크게 나누면 영적인 접근법, 정신적인 접근법, 신체적인 접근법이 있다. 전체적인 치료에는 몸, 정신, 영혼이 다 포함된다. 한 부분에서 시작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 부분을 모두 다 다루게 된다. 정신적인 접근법으로 시작해서 상담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기도와 명상으로 영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는 사람도 있다. 집을 청소할 때 어느 방부터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제일 먼저 청소하고 싶은 방부터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시작할 때도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바꿔나가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영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책을 찾아보고 영양과 관련된 강의를 듣기도 한다. 그리고는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이 자신의 기분과 외모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한 가지 변화가 다른 변화로 이어진다. 나는 고객에게 영양에 대한 충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영양학적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영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내가 아는 전문가를 소개해준다. 잘 모르는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 영양에 관한 책은 심한 병을 앓았다가 자신만의 독특한 치료법으로 병을 치료한 사람이 쓴 경우가 많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한 치료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책을 쓴다. 하지만 그 치료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자연식과 생식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생식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음식을 익히지 않고 빵이나 곡물을 별로 먹지 않으며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지 않는다. 소금도 절대로 쓰지 않는다. 자연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음식을 익혀 먹고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으며 소금을 많이 사용한다. 이 두 식단 모두 효과가 있다. 자연식으로 병을 치료한 사람도 있고 생식으로 병을 치료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두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영양 철학은 매우 간단하다. 잘하는 것이면 먹고 잘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을 쓰듯 당신이 먹는 것에도 신경을 쓰라. 이렇게 하면 몸에 신경을 쓰게 되고 우리가 먹는 방법에 따라 몸이 보이는 반응도 잘 살펴볼 수 있다. 평생토록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뒤늦게 정신적인 집을 청소하는 것은 평생 패스트푸드만 먹다가 뒤늦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둘 다 변화 과정이 힘들다. 당신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동안 몸속에 축적된 노폐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하루 이틀은 마치 몸이 썩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면 당분간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잠시 추수감사절 저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회상해보자. 음식을 먹고 나면 칠면조를 요리한 냄비를 씻어야 한다. 냄비는 온통 까맣게 타서 그을렸다. 그래서 일단 세제를 푼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 냄비를 문질러 씻기 시작한다. 그러면 싱크대에 온통 그름이 번져서 엉망이 된다. 씻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 보인다. 하지만 계속 문지르면 냄비는 새 것처럼 깨끗해진다. 생각을 청소하는 것은 그을린 냄비를 씻는 것과 같다. 새로운 생각에 담가 놓으면 온갖 생각의 찌꺼기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을 계속하면 곧 낡은 생각이 모두 사라진다. 자기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비난은 당신을 더 꿈을 대며 게으름 피우게 만든다. 정신적인 에너지는 오직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세우는 데에만 쏟아야 한다. 나를 가치없이 여기려 드는 욕구를 없애고 싶어. 나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어. 라고 말하라. 이 긍정의 말을 며칠 반복하면 나의 꾸물거리는 습관이 저절로 사라질 거야. 내면에서부터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의 장점이 하나씩 드러날 거야.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부정적인 방식에도 적용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 그만두자. 생각을 바꾸어라.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말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내 안의 생각을 버리고 싶어. 당신이 처한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여러 번 되뇌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 당신의 힘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됐어. 마인드 훈련.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고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한 달 동안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하라. 하루에 최소한 300~400번을 반복하라. 절대 많은 횟수가 아니다.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당신은 하루에도 300~400번 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가? 스님이 불경을 외는 것처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쉬지 않고 말하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의식 속에 묻혀있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뚱뚱한데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어? 나 혹은 이 말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바보지. 나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마인드를 통제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무시하라. 이 생각을 무심히 바라보기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갇히게 된다. 이 생각들을 향해 난 너희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말하라. 이 훈련대로 할지 말지 미처 결정도 하기 전에 말도 안 돼. 그렇게 될 리가 없지. 거짓말이야.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이 모든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라. 단순히 저항하려는 생각일 뿐이다. 당신이 믿지 않는 이상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계속 이렇게 말하라. 남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생각은 말이 뭉쳐 있는 것뿐이다. 생각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만 가려서 하도록 하자.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넌 돼지야, 너 돼지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를 보고 웃을 수도 있고 화가 나서 나에게 미쳤다고 할 수도 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다. 당신의 몸매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돼지야 라는 말을 믿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경우 그 이상한 점이 바로 우리의 개성이다.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다. 자연은 절대로 반복하는 법이 없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송이가 내리거나 똑같은 빗방울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데이지꽃도 서로 생김새가 다르다. 지문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도 서로 다 다르다.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다 보면 영혼이 움츠러든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지금처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루비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